여러분, 혹시 여권 잃어버려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군가 국경을 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2위, 109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우리 한국 여권. 하지만 이 놀라운 파워가 동시에 전 세계 범죄자들의 1순위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 여권이 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베트남 취재를 위해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비행기라 출국장은 한산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승객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잠깐씩 눈을 붙이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백팩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정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거든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제 가방이 사라졌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주변 승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아, 정말 큰일 났네요. 가방에 여권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방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 이상의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보안 요원이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여권은 돈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돈이었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권이 돈이라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5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니는데 한국 여권 덕분에 대부분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나라 여권이었다면 비자 발급받느라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회를 놓쳤을 텐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 보안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요즘 한국 여권 도난 사건이 부쩍 늘고 있어요. 특히 공항에서 말이죠. 범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 여권의 파워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탐나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분은 결국 그날 비행기를 놓쳤고 여권 재발급을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의 진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 여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09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여권 파워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위는 싱가포르인데요. 11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단 한 개국 차이로 우리가 2위인 거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3위이고 일본이 4위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랭킹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109개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자국에 입국해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10년간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이 비자 발급 때문에 며칠씩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냥 공항에서 바로 입국 도장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네요. 프랑스 기자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기자, 정말 부럽다.
나는 비자 발급받느라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너는 그냥 와서 바로 들어가네. 그때 정말 한국 여권을 가진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용과 위상이 바로 이 여권 한 장에 녹아있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성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예요. 비자 발급 수수료만 계산해도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는데요. 1년에 해외여행을 5번만 간다고 해도 50만 원 정도는 절약하는 셈이에요. 시간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강력한 여권이라는 건 범죄자들에게도 똑같이 매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려는 범죄자라면 어떤 여권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의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여권을 선택하겠죠. 바로 그게 우리 한국 여권인 거예요. 세계 제2위의 파워. 그건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세계 제2위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알고 나니 앞서 공항에서 만난 그분의 말이 더욱 이해가 됐어요. 그 여권은 돈이었어요 라는 말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여권이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타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취재하던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현지 경찰서에서 만난 한 수사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시장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이 다른 어떤 나라 여권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들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위조된 한국 여권 한 권이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반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여권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에 불과했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바로 한국 여권의 통용성 때문이에요. 범죄자들도 경제성을 따지거든요. 한 번 위조해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여권이 당연히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위조 기술의 발전이에요. 과거에는 단순히 사진만 바꾸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전자칩까지 해킹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도입한 전자여권의 보안 기능도 계속해서 뚫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적발된 위조 여권 중에서 한국 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22년에는 전체의 3%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8%까지 올라갔거든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 여권 위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한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범죄자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위조범들의 조직화 수준이에요. 단순히 개인이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산업화된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권을 훔치는 팀, 위조하는 팀, 유통하는 팀이 각각 따로 있어서 마치 일반 기업처럼 분업화되어 있어요. 한국 여권이 특히 표적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패턴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간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분실해도 현지에서 빨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거죠. 여권을 훔친 다음에 빠르게 위조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실제 여권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나라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여권의 파워가 동시에 국제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목격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여름 현지 테러 사건을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일이었거든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한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양인이었는데 뭔가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중국인이었어요.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했던 거죠.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현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 출신들이 한국인으로 위장해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한국인으로 위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출입국 심사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불법 체류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을 보면 별다른 의심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한국인 행세를 하며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한류 문화가 인기인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다고 해요. 가장 심각한 건 이런 행위들이 결국 한국인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의 사건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거의 형식적이었던 질문들이 이제는 꽤 구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한국의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경우도 생겼어요. 더 놀라운 건 범죄자들이 이런 변화에도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위장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한 번은 베트남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위조 여권을 든 중국인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금방 들통이 났죠.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에 부산이라고 대답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좋은 이미지가 몇몇 범죄자들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신뢰와 이미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도난된 한국 여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 추적해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폴 아시아 지부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관과 인터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도난된 한국 여권들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니까 완전히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아프리카였어요. 특히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같은 서부와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이 자주 적발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아프리카일까 궁금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프리카는 한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진짜 한국인을 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범죄자들이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동 경로예요. 도난된 여권이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주로 두바이나 도하 같은 중동 허브 공항을 경유하더라고요. 왜 이런 경로를 택할까요?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항공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유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인도 중동을 경유해서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심받을 가능성도 낮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어요.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나이지리아인이 현지에서 체포됐는데 그 여권의 원본이 언제, 어디서 도난됐는지 추적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권은 6개월 전에 태국 방콕에서 도난 신고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권이 방콕에서 두바이를 거쳐 이스탄불, 그리고 카이로를 경유해서 나이로비까지 온 거예요. 총 4개 대륙을 거쳐서 온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여권이 최소 3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매치기가 훔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전문 위조업자가 손을 댔을 거고 마지막에는 실제 사용자에게 넘어간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자칩 해킹 사례였어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도입한 전자여권의 보안 기능도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뚫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보를 변조하는 수준이지만 말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그대로 두고 사진 데이터만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폴 수사관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여권을 이용한 범죄의 다양성이었어요. 단순히 불법 입국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 밀수, 무기 거래, 심지어 테러리스트들도 한국 여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좋으니까 보안 검색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착잡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한국 여권이 강해질수록 그 가치는 범죄자들에게도 똑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국제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어요. 유럽연합 국경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적발된 위조 여권 중에서 한국 여권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범죄자들의 전략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강대국 여권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 여권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위험하지 않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어요. 2023년 프랑스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무려 6개월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테러를 계획했는데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고 해요. 프랑스 국가정보청 요원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테러리스트는 한국인으로 위장해서 파리의 한국문화원에도 갔다고 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서도 말이죠.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한국인이니까 큰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이 한국 여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거의 형식적이었던 입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작년에 취재차 독일에 갔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독일에 온 목적이 뭔가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자주 적발되면서 이런 절차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거의 무조건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뚜렷해요. 두바이나 도하 같은 곳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경유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위조 여권 사용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예요.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작년부터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여권의 보안 기능을 홍보하고 위조 여권 식별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그 정보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등록돼요. 그리고 전 세계 공항과 국경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위조범들이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권 한 장의 분실이 국가 전체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무거운 현실 말이에요.
스마트폰보다 여권을 더 자주 확인하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여권을 분실했을 때 겪어야 하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물론 가상으로 말이죠.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절차를 설명받았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먼저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때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렸는지 상세하게 물어봐요. 단순히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야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비용이에요.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고 현지에서 머물 숙박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물가 비싼 지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바티칸 관광 중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받는 동안 호텔비로만 100만 원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흘 일정이었는데 열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계속해서 여권 보관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특히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 호텔에서의 도난, 교통수단에서의 분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권 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내두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해두는 거죠. 실제 여권을 잃어버려도 이런 사본들이 있으면 재발급 과정이 훨씬 빨라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행자 보험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에 여권 분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발급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 숙박비나 항공료 변경 수수료까지 커버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에요. 여권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거죠. 목걸이형 여권 케이스나 속옷 안쪽에 숨길 수 있는 머니벨트 같은 걸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공항에서 주의해야 해요. 앞서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공항은 여권 도난의 핫스팟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여행 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자들이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도 여권 도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CCTV를 대폭 늘렸고 보안 요원들의 순찰도 강화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행자 개인의 주의력이에요. 한국 여권이 강력한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권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곧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여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여권을 분실해도 디지털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실용화되려면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서 깨달은 건 한국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에 담긴 무게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109개국 무비자 입국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난 6개월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도난당한 그분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위조 여권, 사용자 아프리카에서 한국 여권으로 위장했던 범죄자들까지 말이에요. 한국 여권은 정말 자부심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분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성이 지금의 여권 파워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 모두가 져야 할 무게이기도 해요. 세계 어디서든 통과되는 이 작은 책 한 권을 원하는 이들은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선량한 목적이 아닌 범죄를 위해 이 여권을 노리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인터폴 수사관의 말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강한 만큼 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이 특권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국경이 다시 강화되고 있잖아요. 테러와 범죄 때문에 각국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여전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신뢰는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몇 번의 사건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 여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한국 여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우리 각자의 역할이에요.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가 결국 다음 세대의 여권 파워를 결정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자유의 문, 그 문은 항상 잠금 장치를 요구해요. 그 잠금 장치는 바로 신뢰예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경각심을 갖는다면 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한국 여권, 그 작은 책자 하나에 담긴 거대한 힘과 그림자.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여권의 진짜 가치를 느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한국 여권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국경을 넘는 모든 분들이 그 무게와 책임을 함께 나눠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6개월간의 치열한 취재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여권의 숨겨진 진실, 충격적이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탐사보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